자, 이제 자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와 유사하게 우리가 자기회로를 정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환상철심에 코일을 감고 전류 흘러요. 왜 N입니까? I라는 전류가 흘렀는데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이라는 이게 도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탈 전류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여기 자속이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여기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자속이 흐르게 돼요. 유사하게 단면적 A고 이 자로 길이가 L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심의 투자율이 뮤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회로 문제는 공극을 둡니다. 중간에 작은 틈을 둬요. 그 공이니까 뮤제로 이 길이를 L0로 하겠습니다. 갭이라고 해서 이걸 그 LG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에어라고 해서 LA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L0라서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 조건이라고 했어요. 공극 조건은 뭐냐면 이 공극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아주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L분의 L0가 아주 작아요. 1보다. 우리가 공극 조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 공극이 된다. 아무튼 이런 걸 자기회로라고 하는데 전기회로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저하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기전력이었어요. 이건 마그네토모티브 포스예요. 그래서 기전력이 EMF라면 여기는 MMF가 됩니다. F라고 쓰고 보통 F라고 쓰고 N번 감아서 I를 전류니까 NI다. 이게 이제 그 오음의 법칙과 유사하게 무슨 뭡니까? V는 RI 것처럼 여기는 자속이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속이 흘러요. 그래서 자속의 비례는 양이죠. RM V로 쓴다. 유사하게 쓰는 겁니다. 네. 유사하게. 단위는 뭡니까? 여기는 볼트지만 여기는 암페어예요. N번 감았어요. I 되니까 단위는 암페어 됩니다. 그래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자력 암페어다. 전류가 그 다음에 자속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속이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자속에 해당해요. 요 자속은 Rm분의 F가 되고 단위는 당연히 웨버입니다. 전류 어떻습니까? R분의 V요. 단위는 암페어예요. 요런 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속 밀도 단위 면적당 자속이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웨버 퍼 인텔리죠.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 전류에서 전류 밀도에 해당해요. 전류 밀도에. 자결에서 자속 밀도가 전속 밀도가 아닙니다. 혼동할 수 있는데 전결의 전속 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속이 흐르는 것 어떻게 하면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2에 해당한다. 전류의 정의죠. 요게 자속의 정의입니다. 자속 밀도. 자속 밀도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 자속이 전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속이 흐르는 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자속 밀도, 전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 저항입니다. 자기 저항. 전기 저항처럼 정의하는데 Rm이 5분의 자속분의 F 되는 거예요. 5분의 F. 그럼 단위가 뭡니까? F가 암페어하고 5가 웨버니까 암페어 퍼 웨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하학적으로 L 나누기 뮤 A가 됩니다. 이게 길이고 A가 여기서는 면적이에요. 면적. 그 물체의 면적이 됩니다. 뮤가 투자율이에요. 전기저항은 어떻게 해요? 전기저항. R은 I분의 B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전율. 이게 도전율이에요. 저항률 역수죠. 그리고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예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저항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례하고 반비례면 반비례. 여기도 길이의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그리고 비례 상수 반비례 상수네. 여기는 시그마. 여기는 뮤입니다. 그래서 자기율에서 투자율에 해당되는 게 투자율이에요. 투자율에 해당되는 게 전기율에서는 전도율입니다. 유전율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유전율이 아니고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뮤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마에 해당한다. 중요합니다. 자속이 전류에 해당합니다. 자속이 흐르는 것이 전류에 해당합니다. 자속 밀도가 전류 밀도에 해당하고 자기 저항, 전기 저항. 기하학적인 LA는 똑같고 자기 저항은 뮤의
반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시그마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왔어요.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왔는데 같습니다. 요와 전류를 구성하고 이게 뭐예요? 도선을 감는 겁니다. N번 감았어요. I라는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 F가 얼마입니까? 기자력이 NI가 되는 거예요. NI가. 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석이 흐른다. 자석이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자석이 흐른다. 그 다음에 공극이 있다. 여기 공극이 있는 겁니다. 공극이 있으면 자석이 공극 없을 때보다 줄어들어요. 이 공극 때문에 약간 줄어듭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틱과 일렉트릭을 비교한 겁니다. 마그네토 모티브 포스 MMF 기자력이에요. 그래서 F는 HDL이다. 이게 전류죠. 암페어 법칙입니다. 암페어 법칙. 그래서 HDL의 컨투어 선적분에 나가는 거죠. F가. 전기에서는 볼티지가 뭡니까? 전위차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는 E는 인테그랄 E 다 D래요. 예. 단위가 이건 볼트고 이쪽은 암페어입니다. 물론 이제 몇 번 감았냐? 그 다음에 이제 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암페어라고 쓰지 않고 암페어 곱하기 턴이라고 해서 H로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율에서 자학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전기율에서는 전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율에서는 자석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자석이 흐르는 거, 이 핵심이에요. 자석이 흘러가는 것이 전기율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전기율에서 오음의 법칙에 해당하는 E는 IR은 자기율에서는 F는 phi R인 것 같아. 이것을 무슨 홉킨스 법칙이다 또는 뭐 로우랜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건 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위는 뭡니까? 당연히 암페어 턴이에요. 암페어 몇 번 감았느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에서 R에 해당하는 것이 5입니다. 자기 저항에서는 R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단위예요. 인덕턴스의 역수와 같다. 단위가 여기 중요합니다. 헨리분의 1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헨리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저항분의 1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이 저항의 역수를 자기율에서는 퍼미언스라고 퍼미언스라고 한다. 저항 역수예요. 자기 저항 역수 Rn분의 1을 P 퍼미언스라고 한다. 컨덕턴스 여기 G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B와 H 관계식 핵심식이 뭐냐면 B는 μH입니다. B와 H. 그 다음에 전기율에서는 핵심식이 J는 시그마이에요. 오음의 법칙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오음의 법칙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게 이게 전자공학의 지배식이에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 30년 했다.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 전기공학 30년 요거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학효率에서 플럭스 데니시티 자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전기율에서는 전류 밀도에 해당합니다. 당연해요. 파이가 도는 것이 전류 도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B 전류 자석 밀도가 중요하죠. 전류에서는 전류 밀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자학효率에서 투자율 퍼미빌리티가 전기율에서는 유전율이 아니고 도전율이다. 도전율입니다. 컨덕티비티. 이게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거. 컨덕티비티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뮤고, 여기 시그마하고 또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같이 됩니다. 자, 자기 저항. RM은 저하 정의합니다. 뮤 A분의 L이에요. 자기 저항도 기본적으로 저항이라 기하학적인 것은 전기 저항처럼 길이에 비례하고 저항이 길이에 비례하고 탄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단위는 인덕턴스 역수 같다. 헨리분의 1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헨리는 뭐예요? 뮤의 단위 곱하기 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뮤의 아니고 입실론 미터입니다. 단위가
이게 C의 단위예요. L의 단위는 뮤 미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필런이에요. 근데 헨리분의 1이 바로 자기 저항이다. 단위가 헨리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냥 단위가 헨리분의 1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회로 공극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대부분 이제 자기회로 문제는 공극 물어보는 문제예요. 공극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공극 조건은 이게 아주 작아야 됩니다. 이 L0가 나머지 L에 비해서 아주 작아야 돼요.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한 1%, 2% 정도 또는 그 이하 작습니다.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철심 부분 요걸 L이라고 하고 공극 부분을 L0로 하겠다. 근데 실제로 L은 이걸 합하면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니까 L에 L0를 더해도 L이고 L에서 L0 빼도 L입니다. 작기 때문에 공극이 관계없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 전체 자기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자기는 직렬적이기 때문에 전체 자기저항은 철심 부분의 자기저항 더하기 공극 부분의 자기저항이 돼요. 그래서 전체 자기저항 RM은 철심 부분 R뮤 분의 전기저항 플러스 공극 부분의 전기저항. 철심 부분이 뮤 A분의 L 단면적과 길입니다. 그 다음에 공극 부분이 뮤 제로 공기니까 뮤 제로 A분의 L 단면적은 같죠. 단지 길이가 L 제로로 작습니다. 그래서 R를 뽑아요. 요 앞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뮤 제로 L분의 뮤 L 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 투자율입니다. 비투자율. 그래서 R 뮤 1 플러스 뮤 R분의 L 제로가 된다. 공극이 있으면 문제는 다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저항이 이게 자기 저항이에요. 상대 투자율이 큰 물질로 커진다. 바로 그렇죠. 상대 투자율이 큰 물질로. 요게 즉 강자성체라는 얘기예요. 상대 투자율이 크다는 강자성체일수록 자기 저항이 커진다 이겁니다. 이제 문제도 그렇게 해요. 강자성체일수록 자기 저항이 커지는 게 맞느냐? 공격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커진다. 그 이유는 공극의 자기 저항이 상대 투자에 비례해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중에 R뮤분의 철심분의 전체예요. 철심 자기저항분의 전체 자기저항은 1 플러스 뮤 R L분의 L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철심분의 공극 부분 얼마냐? 이제 1이 빠지겠죠. 자기가. 그럼 R뮤분의 R제로는 뮤 R 곱하기 L분의 L제로예요. 요게 L분의 L제로가 굉장히 작습니다. 1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앞에가 크고 뒤는 아주 작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뮤 R이 아주 크다. 강자성체 철이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공극 부분의 자기 저항은 공극 저항에는 비투자율, 상투자율에 비례하여 커진다. 그렇죠? 공극 부분, 이게 공극 부분입니다. 비례하여 커진다. 공극 부분의 자료 길이가 1%인 경우, 만약에 L분의 1 제로가 1%다. 대략 1%이면은 뮤 R이 비투자율 100이 되면, 이게 100이면 그러면 1이 되죠. 이게 그때는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철심 부분과 공극 부분이 자기랑 같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숫자 큽니다. 이게 훨씬 커요. 이게 훨씬 크지만 이쪽 공극 부분의 이 기여도가 그러니까 팩터가 커지려면은 강자성체야 된다. 강자성체. 어차피 이건 굉장히 작으니까 공극이라는 말이 작다는 말이에요. 아주 크면은 뒷부분이 중요하다. 공극의 자기 저항이 큰 것은 중요한 것은 강자성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성. 공극 만들면 줄겠죠? 얼마나 줄으냐 이겁니다. 뮤 철 부분의 자성은 이렇게 됩니다. R뮤분의 NI니까 이 자기적 NI니까 그러면은 철 부분의 전체 phi m은 전체예요. 그럼 얼마나 줄으냐? phi 뮤분의 phi m은 반대로 반비례니까 Rn분의 뮤가 돼가지고 얼마나 1 플러스 뮤 R
곱하기 L분의 1 제로분입니다. 요만큼 줄어든다. 요만큼 벡터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은 줄어드는데 자석도 마찬가지로 강자성체일수록 강자성질이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자성체는 적게 줄어듭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강자성체면 뮤알이 클수록 이게 적죠. 적게 줄어든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정도만 샘플링을 해봤어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으면 항상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는 길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그 관 속에 진전화가 없으면 일정하고 연속적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 중간에 다른 차지 없으면 연속이고 일정하죠. 2번 패러데이 관의 양단에는 양 또는 음의 단위 진전화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전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세 번째 패러데이 관 한 개의 단위 전위 차당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 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패러데이 관의 밀도수는 전속 밀도 같지 않다. 같습니다. 요 같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패러데이 관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사이에 온도차를 주고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이동이 생겼다.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발생하였다. 그럼 뭡니까? 재백 효과의 역작용인 펠티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재백 펠티의 톰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펠티 효과입니다. 임의 방향으로 배열되었던 강자성체의 자구가 일부 자기장의 힘이 일정치상 되는 순간에 급격히 회전한다. 순간에 급격히 회전하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고 자성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전에 한번 한 겁니다. 전에 한번 한 건데 급격하게 이게 바쁘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크하우젠 효과인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걸 찾아 뭡니까? 그 인터넷에 써서 바크하우젠 효과를 바쁜 하우젠 효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쁘게 변하니까 순간에 급격히 회전한다. 그러니까 바쁘게 변한다. 바크하우젠 효과다. 이거 보고 저렇게 하면은 잊어버린 일이 없겠구나. 바크하우젠 효과를 바쁜 하우젠 효과라고 하면은 그래 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모이면은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급하게 회전하는 것을 바쁜 하우젠 효과라 한다. 그렇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1.5인 전선이 있다. 전선의 체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 늘렸을 때 전선의 저항은 얼마냐? 길이가 2배가 되면 단면적은 절반으로 줄죠.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이 반비례합니다. 요게 2배가 되고 이건 2분의 1이 됐으니까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가 당연히 저항이 커지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수는 몇 개인가? 10mm는 좀 아무 필요 없는 거네. 50A니까 이 전자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1A가
1초 동안에 1쿨롱을 지나는 게 50A 하면 전자수를 나눠야죠. 하나가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니까 요걸 나눠야 5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5분의 10의 19승 20승이 되겠네. 10의 2승인데 요게 한 10의 19승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두었네요. 이렇게 19승. 이게 30 얼마쯤 됩니다. 이게 31.21 될 거예요. 10의 19승. 그래서 바로 단번에 맞췄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관련있다. 그러니까 1A가 뭐냐? 이거죠. 1초에 몇 개 지나가면 되느냐? 그래서 그 전화 요 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거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20도씨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02인데 그러면서는 저항이 105입니다. 온도가 60도로 상승하면 저항은 몇 ohm이 되겠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R은 20도일 때 얼마였어요? 100이에요.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가 0.002 온도가 20도에서 60도로니까 40도다. 이렇게 하면 되네. 8 1 1.08에 100이니까 당연히 108입니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108 ohm이 되겠습니다. 구리의 고유 저항은 20도씨에서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온도 계수가 0.00393이다. 단면적이 제곱밀리미터다. 길이가 100m다. 구리의 저항값은 40도에서 약 몇 ohm입니까? 하나 더 물어봤어요. R0가 로 A분의 L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R0 1 플러스 알파 델타 T. 그러니까 요걸 계산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은 로가 얼마예요?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100m 10의 2승이네. 그 다음에 단면적이 2니까 1이 100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이네요. 막 제곱미터로 바꿔야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1 플러스 0.00393 곱하기 온도가 몇 도예요? 20도에서 40도, 20도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요 앞에가 싹 없어집니다. 요 앞에가 딱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2분의 1.69 곱하기 1 플러스 0.00393 곱하기 20인데 저게 작으니까 거의 이건 1.4 나오면 요거 계산하면 되네요. 이게 한 0. 얼마쯤 됩니까? 8 얼마 되는가요? 그러면 답이 당연히 이겁니다. 0.91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 저 0.91 나올 겁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대지의 고유 저항이 로일 때 저항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5m니까 반지름이 A인 그림과 같은 반구, 구가 아니고 반구네요. 접지극의 접지 저항은 얼마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RC 로 입실로 물어보는 거예요. 로 입실로 물어보는데 뭘 줬느냐 하면 로를 줬네. 그러면 C 입실론만 묶으면 되는데 C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R이 결국 C분의 로 입실론에서 C 구하라는 C는 어떻게 구하죠? 구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은 구체예요. 반지름 A입니다. 여기에 전화들이 붙어 있어요. 이 전부 Q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이 점에 이 표면의 전유가 얼마입니까? 전유라는 건 두 점 사이의 전을 찾네.
이런 경우는 기준점이 바로 기준점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와 이 점 사이에 덜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볼 테냐면 이미 했어요.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q a분의 1 마이너스 r 제로분의 1 요게 절차예요. 이게 무한대니까 없어지네. 4파이 이플론 제로 a분의 q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가 뭐예요? C는 1V당 몇 쿨롱 쌓느냐? 그러니까 B분의 Q면 이게 4파이 이필론 제로 A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아니면은 이 공기가 아니면 어떻게 쓰면 4파이 이필론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구예요. 반구면 얼마예요? 반구면은 2파이 이필론 A네. 2파이 이플론 A 분의 로 이플론 딱 빠지니까 2파이 A 분의 로. 이거구만. 보는 순간에 답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뭐 되는 문제처럼 보인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냐. 새로운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일수록 간단합니다.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반지름이 A, B인 두 개의 구 형상의 도체 전극이 도전율을 줬네. 로를 준 게 아니고 로브를 준 겁니다. 매질 속에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양 전극 사이 저항은 얼마냐.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A고 하나가 B라는 얘기예요. B인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도전율 K자리가 붙어 있다. K자리가. 보통 제가 그다음 때 시그마를 쓰는데 전도도가 이렇게 같아요. 같습니다. 양극간의 저항은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C가 로 입실론인데 로를 주었어요. 즉 이렇게 준 겁니다. C만 구하면 돼요. 이 C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미 압니다. 얼마죠? 4파이 입실론 AB B-A 이거죠. 이건 압니다. 단위가 뭐가 나와야죠? 입실론 단위에 미터 나와야 됩니다. 미터 제곱이 미터죠. 그 다음에 구체는 4파이, 원통은 2파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이 얼마입니까? R이 KC분의 입실론이니까 K분의 입실론아 C분의 얼마예요? 4파이 입실론 A B분의 B 마이너스 A 뭐 다 한 거랑 마찬가지네. 4파이 K분의 1 A B분의 B 마이너스 A 그럼 뭡니까? 네,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의 비례하고 K분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AB 두 개의 형상 구체가 있다. 그럼 벌써 이 커페이턴스 값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지 플러스 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틀렸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A와 B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붙어버리면 저항이 없겠죠. A와 B가 붙어버리면 0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A와 B가 붙어도 0이 안 되네. 이거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컴퓨터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고 단위하고 상식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구의 반지름이 2cm, 의구 반지름 3cm, 동심구 도체 간의 고유 저항이 1.8845cm 이상. 내구간의 합성 저항 얼마인가? 앞에 문제가 똑같아요. 단지 이걸 계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RC가 로 입실론이에요. 근데 요 C가 얼마 있어요? C가 4파이 입실론의 AP B-A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R이 C분의 로 입실론이니까 C분의
4파이 AB분의 로 4파이 AB분의 B 마이너스 A.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1.884 여기까지 값을 줬다는 얘기는 계산하면 딱 떨어지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B 마이너스 A요. 3cm에서 2cm 빼니까 10의 마이너스 1cm가 그 다음에 4파이 곱하기 2, 3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4승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냐? 2, 4, 6, 24 파이분의 1.884 곱하기 10의 4승, 4승. 요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대충 3쯤 되니까 3, 68, 24분의 6, 4분의 1, 2.5 아니면 250입니다. 바로 보기가 아니겠네. 2분의 1 실수 2라든가 팩터 때문에 하면 요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이거 해보면 250 나옵니다. 앞전기 현상에서 전기, 분기, 기계적 응력의 수직인 방향. 이건 이 기계적 응력의 수직, 수평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앞전 현상이. 수평이면은 정역과, 수직이면 형역과. 이걸 왜 출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주려고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중 기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SI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맞습니다. 기자력은 전류예요. 전기회로의 기전력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기회로의 자기 저항과 자속의 곱과 동일하다. 자기회로의 그렇죠. 맞습니다. 기전력이 자기회로의 저항과 자속. 요게 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4번 코일이 전류했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 고부크기다. 전류 밀도가 아니고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F가 NI예요. NI. 그래서 암페어 턴에서 AT 또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전류 밀도가 아닙니다. 전류 밀도가 아니에요. 전류와 권수니까 요게 답입니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교형이네요. 자기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한다. 전기저항이 없습니다. 자기저항 역수는 퍼미언스예요. 퍼미언스입니다. 컨덕턴스는 전기저항의 역수예요. 전기저항이 틀렸네. 자기회로 투자율은 전기로 도전이 생각한다. 중요합니다. 전기로 투자율은 도전이 생각한다. 전기로 전류는 자속이 나간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속이 흐릅니다. 똑같아요. 전기 저항은 단위는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F가 RM 파이예요. 그래서 RM은 5분의 F입니다. 여기가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가 웨버예요. 암페어 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